자, 이게 진정 이타적인 건가요? 부모의 이런 형태의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에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요,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물론 존경할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게 왜곡되어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치죠. 그리고 자녀가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부모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중단돼요. 그때부터 노후가 막막해지죠. 자,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부모는 이제 자식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자식이 본인의 노후를 챙겨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자신의 희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또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모 잘 만나서 결혼할 때 뭐 집도 사주고 혼수감도 많이 해주고 아주 풍요롭고 여유있게 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는 나한테 맨날 의지하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하면서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진정 이타적인 건가요? 부모의 이런 형태의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생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회사에 헌신하는 직원들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회사 일에 솔선수범하는 직원들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직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회사는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원한테 퇴직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수년간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탈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자, 저는 이러한 형태는 왜곡된 이타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남을 위해서 살고 남에게 비위를 맞추고 남에게 잘 보이고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에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타인의 어떤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타인들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맞추려고 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둬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잘 보살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신의 능력을 타고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때 가족과 타인의 삶이 좋아지고 주변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요, 모두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데 충실할 때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남한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열심히 노력할 때,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때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복지 형태로 모두에게 그런 풍요와 부가 분배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타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중심에 두고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그때부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해지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로 서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면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내가 원하는 것과 동조되는 사람들만 만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선택된 특정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과 만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럴 때 자기만의 기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세우면 그것에 동조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들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내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아무나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게 느끼고 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면 그 목표의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사업 목표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남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회사에서 내 사업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성과를 내게 되고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 이처럼 나를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일렬로 정렬되고 그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것은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가진 삶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원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진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장 대표 정말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가족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제가 만약 가족을 위해서 저를 희생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의 중심을 바로 잡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다면 제가 아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싫고 힘들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걸 참고 이겨내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었고 저의 선택이 우리 가족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도움 없이도 제 스스로 이 사회에서 일어서서 독립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적은 몇 푼의 급여와 제 인생을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을 거고요. 지금처럼 사업도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50대 중반이 넘어서 나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섭섭하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찾으십시오. 그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만의 어떤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미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내가 나를 찾고 나의 중심을 두게 되면 지금까지 많이 얽혀 있었던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자신을 중심에 둘 때 내 주변 환경과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하는데 사실 쉽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유빌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유빌 홈페이지에서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는 라이브 클래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어떤 멘탈과 감정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도 하고 제가 조언도 드리고 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고정 댓글 창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정말 한번 이 영상을 우연히 만나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